어머니 잘 보이시나요? 어머니 내가 지금 방에 끓여야 지금 조용히 해야 되니까 식물을 뜯어가지고 조용히 해야 돼. 촬영하기 때문에 언제 쫓겨날지 모르겠어. 근데 식물 좀 뜯어가야 돼. 배터리 그러니까 어디까지 해야 지 방이 떨어져. 아, 강시빙이 이게 주나라 강시 때 이게 좀 생겼다고 얘기해. 그 전에 비슷한 게 있었는데 좀 강해졌다. 나무 그냥 수석 좀 주네. 어우, 뭐 눈동자 진짜 풀렸죠? 오우씨. 역시 단계 들어오니까 좀. 진짜 콜라가 사이다가 짱인데, 이게 배 가라앉은 배 좀, 천연 배가 좀 들어갔어. 그래서 좀 몸 건강을 생각해야지. 당뇨가 있어서 단 거를 많이 먹고. 좀 단 거 조심해야 돼요. 어이씨. 아, 확실히, 이거, 아까는 피곤했는데 두뇌가 확 들어가자마자 풀리네. 뭘 들어가자 풀려. 그래서 지금 다들 왁성대꾸리 겁나 오고. 그럼 이게 중국 역대 그 황족들이나 귀족들한테 달라붙는 빙의들이 있어. 부와 권력을 쫓는 빙의들이 있어요, 중국들. 있어요. 예전엔 그거 몰랐는데, 그게 확실히 그래. 얘네들 특징이 뭐냐면, 돼지같이 이렇게 뚜그가지냐. 얘네들이 의외로 돼지처럼 살이 안 쪄, 이 빙의들의 특징. 우리가 보통 탐욕스럽고 흡혈귀 같은 놈은 중국 사람들은 이게 돼지같이 생겨. 오히려 돼지 같은 애들은 안 그래. 그럼 어떻게 좀 말랐어. 강시처럼 생겼어. 얼굴이 하얀 애가 창백하지, 강시처럼 이렇게 뾰족해가지고 강시처럼 땡땡 그렇게 생겼어요. 내가 보니까 거의 그렇게 생겼어. 그럼 얘네들은 왕조나 황조가 망해서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서 전 왕조가 멸망해서 새로운 황조가 들어섰어. 그럼 황조들 몸을 싹 또 스며 들어가. 그럼 또 그 짓거리를 해. 그래서 이게 계속 중원의 역사가, 중국의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거야, 이게. 그 빙의들 때문에. 그럼 보면 여러분들이 관찰하면 틀려요. 보통 이게 얘네들이 그 창업주한테는 잘 못 달라붙어요. 다 못 달라붙어요. 무슨 기업을 일으키면 창업주들은 그런 애들을 딱 처단을 해. 그 능력이 뛰어난 창업주들의 특징이. 근데 그 후대 2대 3대째로 이제 들어가면 어떠냐, 얘네들은 틀려. 거기에 쉽게 휘둘려 버려요, 빙의들은. 휘둘려. 그래서 귀족 3대화가 되면 강시빙의들이 들어와. 내가 이름 붙였어, 강시빙. 이제 흡혈귀 빙의라고 하면 서양이 가니까 강시빙이라고 내 이름 붙였어. 이게 주나라 강시 황조 때부터 생긴 거야. 여긴 천자라고 하죠. 그냥 황조라고 할게요. 천자라고 하면 또 헷갈리니까 강시 천자 때부터 생긴 거야. 그러니까 내 이름을 붙였어. 강시빙의. 강시 귀신은 있어도 강시빙의는 처음 들어봤지. 이름을 붙였어. 강시빙의. 강시빙의도 있어요. 얘들은 부와 권력을 쫓아. 그럼 그런 사람들 몸으로 자손들의 몸에 스며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기생을 해. 그리고 그 부와 권력을 대를 이어가잖아. 대대로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얘는 죽지 않고 계속, 얘들도 환생이야, 그 일종이. 얘들도 이 몸에서 떠날 때는 죽어서 떠나야 돼. 이 몸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죽어서 떠나야 돼.
아니 그 세포가 얼마 안 돼요. 한 달 정도 돼요. 수명이 짧아 세포가. 그럼 얘들이 로테이션을 계속 죽었다 살았다 하면서 그걸 유지를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다른 몸으로 집단이 옮겨갈 때는 어떻게 되냐? 이게 보통 얘네들이 한꺼번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이게 내 손주야. 내가 죽게 생겼어. 그럼 이 빙의가 있어. 강씨 빙의가. 그럼 여기서 100% 옮겨가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 어떻게 해? 조금씩 옮겨가요. 조금씩 옮겨가요. 집단 무의식화되면 그게 옮겨가. 네트워크가 딱 연결이 돼. 같은 혈족끼리죠. 그러면 이게 내가 할아버지면 내 손주한테 옮겨가. 그럼 어떻게 해? 한 10% 정도가 죽어. 여기서 죽었어, 빙의가. 그럼 옮겨가, 이거. 그게 또 죽었어, 옮겨가. 그리고 다른 손주들한테 옮겨가. 이런 식으로 옮겨가. 그래서 이게 얘네들 특징이 뭐냐면, 분열됐다가 뭉쳤다가 분열됐다가 새로운 애들이 들어왔다가 이런 식으로 돼요. 이게 계속 똑같은 애가 아니라 똑같은 애들이 반복되면서 복제가 돼요. 복제화가 돼요. 그리고 이게 갈라져. 이게 할아버지가 있으면 내 손주가 한 20명 정도 돼. 내 손주가. 그럼 20명한테 어떻게 돼요? 내 빙의의 55%씩 어떻게 해요? 지분을 나눠줘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거기서 새로운 게 열려. 새로운 게 생겨요. 이 경우가 별의별 경우가 많아. 그래서 내가 딱 정의를 안 해. 얘네들이 어떻게 적어놨는지. 별의별 경우, 제가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근데 내가 계속 나와. 별의별 경우가 많아요. 뭐, 기본적으로 이런 걸 갖다 자기가 통제를 할 거야. 내 원형이, 내 본성이 어떻게 냐 그걸 통제를 딱 내다보고 얘네들 통제를 최대한 할 줄 알아. 아니면 아니다 싶으면 탁 어떻게 쳐내버릴 줄도 알아야 돼. 그걸 알아야 돼. 그걸 알아야 돼. 그걸 못하면 어떻게 되냐? 얘네들 꼭두각시가 돼. 꼭두각시가 됐어요. 나중에 2대, 3대, 5대, 6대 되면 얘네들 꼭두각시가 돼. 영적인 능력이 약한 애들이 후손으로 태어나. 그러면 얘네들 꼭두각시가 돼. 내가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통제하나요? 의식으로 통제를 해야 돼요. 쉽게 말해서 수행을 해야 돼. 이거는 자기가 내 강의 듣고는 이거는 절대 안 돼. 이건 옆에서 스승이 도와주면서 해야 돼. 자기 혼자 하려면 그거 이상한 길로 빠져. 하지만 알고는 있어. 일단 알아는 차려야 돼. 그거를 자기가 처단을 못해. 그 수행을 좀 해서 지도를 받아야 돼. 근데 감지는 해야 돼. 아, 이게 이거구나. 그래 함부로 얘네들한테 끄달려 다니지 않아. 그럼 나중에 귀주 후대감이 영적인 능력이 낮으면 이런 빙의들한테 의식을 다 그냥 의탁을 해버려요. 얘네들 능력이 원체 뛰어나기 때문에. 의탁을 해버려. 그럼 어떻게 되냐? 얘네들 꼭두각시 되는 거야, 그냥. 그럼 이게 내 생각이고 내 의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내게 아니야. 스스로 그걸 먼저 파악을 해요. 그걸 어떻게 파악해요? 그게 자기가 자기 자신을 파악을 못해요. 그게 힘들어. 내가 나를 되돌아본 거 되게 힘든데, 내가 다른 사람의, 옛말에 이런 말 있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랐다. 지 눈에 있는 저기 대들보는 못 보면서 너의 눈에 있는 티끌은 잘 본다, 이런 말이 있어. 그럼 그런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지 눈에 있는 대들보는 못 봐도 너의 눈에 있는 티끌은 끝내주게 잘 봐. 빙의가 봐요. 강시 빙의들이 그걸 잘 봐. 그걸 보면 꼴보기 싫어. 지 하는 짓이잖아. 지 하는 짓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잖아. 꼴보기 싫어. 그게 확 눈에 보여요. 눈에 보여. 확 보여요. 내가 이걸 그때는 그걸 몰랐는데, 이제 연세대 앞에서 제가 하숙집에서 꽤 오랫동안 한 1년 정도만 있었나? 2번 정도 돼가지고. 그럼 연세대의 그 중국 유학생들 내가 많이 봐. 얘기는 않지만 옆에서 얘기하는 것도 듣고 이렇게 봐. 중국 유학생 말하는 거 보면 알지. 얼굴은 우리나라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말하는 거는 우리나라 말로 하는데 그냥 중국 억양이 나와. 그럼 딱 보면 뭐 중국 사람이지.
연세대에 그 유학 온 애들이 많아. 그 어학 연세. 그런 애들 보면 특징이 그래. 틀려요, 틀려. 얘들이 굉장히 틀려. 어떻게 틀리냐면, 얘가 애들 지금 연세대에 내가 많이 들어봤는데 연세대 온 중국 유학생들 있어. 연세대 중국 유학을 올 정도면 상위 그 집안 사람들이 아무나 못 와. 공산당이나 뭐 이런 하여튼 상위권 집안 사람들이 보통 자제들이 와. 손주들이. 그럼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얘네들이 보면 우리나라도 연세대 학생들이 똑똑하잖아. 그 연세대 학생들이 지금 물어서 연세대 학생들이 이게 중국 유학생들 오잖아요. 굉장히 무시를 해요. 굉장히 무시를. 좀 얘네들이 열등감이 세요. 자국에 가면 우월감이 세 얘네들이. 그런 애들이 자국에 가면 자기보다 낮은 사람들 있으면 이게 강한 자 앞에서는 강하고 강한 자 앞에서는 약하고 약한 자 앞에서는 강하다 이런 사람들 있죠. 이제 그런 성향이야. 그러니까 연세대 애들이 굉장히 똑똑하니까 중국 애들 유학생들 오잖아요. 그냥 학급으로 막 무시를 많이 당해. 연세대 우리나라 연세대 정도 다닐 정도면 굉장히 상위 클래스예요. 스카이잖아. 스카이 상위 클래스 학생들이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에서 연세대 유학 올 정도면 거기서 상위 클래스야. 근데 우리나라 연세대 대학생들한테 중국 유학생들이 개무시를 많이 받아요. 무시를 받아요. 그거 어떻게 보면 안 돼. 얘네들은 중국 유학생들 지인들끼리 뭉쳐 다녀. 그럼 어떻게 되냐? 눈치를 많이 봐요. 대한민국 학생들 눈치를 봐요. 그러면 대한민국 학생들 보면서 에이 저기 꼬알라 새끼들 에이 저기 떼놓은 새끼들하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입으로는 얘기 안 돼. 눈빛으로는 보여. 에이 무시하는 눈빛이. 그러면 보여. 좀 그런 게 있어 얘네들이. 이게 얘네들이 그런 게 있어. 강자한테는 약하고 약자한테는 좀 강해. 이게 중국 강시빙의 특징이에요. 그 강자 앞에서는 확실히 엎드려 애들. 약자들한테는 어떻게 확실히 밟아. 이게 중국 강시빙, 이게 중국 귀족들 빙의가 해서 공통적인 특징이야. 또 또라이 같은 빙의들도 있는데 대부분이 그래. 이게 이미 대세론적이라고 해요. 누구한테 들으냐? 중국 빙의들한테 들은 거야. 그걸 대세론이라고 해. 대세론. 대세가 붙여지면 거기로 무조건 달라붙어야 한다. 이게 대세론이에요. 이걸 중국 빙의들한테 들은 거야 내가. 나 이게 중국 빙의들이 많이 와. 얘들한테 얘기를 해. 어느 가문이나 이쪽 빙의들에게 딱 들어오면 얘들하고 얘기를 해. 아 그럼 이게 그럼 중국 빙의들은 이런 게 있어. 대세론이라는 게 있어. 대세를 뭐냐? 어떤 대세가 바뀌었어. 대세가 쫙 바뀌었어. 그럼 어때? 예전에는 A를 이게 A이고 B야. 예전에 A가 대세였고 B는 어떻게 돼요? 아웃사이드였어. 근데 어느 시대가 되니까 어떻게 쫙 이게 바뀌어진 거야. 아웃사이드는 B가 대세가 되고 A는 어떻게 아웃사이드가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B를 따르는 거야. 이게 대세론이다. 대세를 따르는 거야. 중국 사람들은 대의 명분이 아니라 대의 명분은 그거는 듣기 좋게 하는 말이고 대세를 많이 따. 황조나 왕족이나 그 권력의 축이 바뀌면 빙의들이 확실히 그걸로 딱 달라붙어 버려. 달라붙어요. 이제 그걸 뭘 보면 아냐면 원나라 내가 다른 데보다도 원나라에 대해서 내가 연구를 많이 했어. 나중에 원나라의 그 황족이나 귀족들이 다 어디 사람이야? 대귀족들이 몽골 초원 사람들이야. 근데 나중에 원나라 이게 중기 후기 정도 되면 어떻게 되냐? 얘네들 성향이 어떻게 해요? 중국 귀족화 성향이 바뀌어요. 네. 빙의들한테 다 의식을 뺏겼기 때문에. 몽골 쪽은 안 그래. 이 몽골 사람들은 안 그래. 중국 사람들 그 귀족들의 그 특징이 있어. 그 특징이 그대로 나타나. 이게 중국의 역대 황조의 그 귀족의 그 성향이 원나라의 이 성향이거든. 그러니까 예전에 청나라와 똑같아. 청나라 금나라와 똑같아. 나중에 이쪽으로 하니까 어떻게 했냐? 그 중국의 그 중원에 그 역대 빙의들이 있어. 귀족 빙의들. 얘네들이 다 적셔 들어가. 그럼 그렇게 돼. 그게 그것 때문에. 그 빙의들이 나중에 예전에 송나라나
저기 당나라에 있던 황족이나 귀족에 있던 몸에 있던 빙의들이 나중에 얘네들이 쫓겨났어.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 저기 나중에 금나라가 들어섰죠. 금나라나 원나라가 들어섰어. 다른 이민족 국가, 그러니까 황조가 들어섰어. 원나라나 금나라. 그럼 얘네들 어떻게 해요? 몸으로 스며들어가. 황족들 몸으로 스며들어. 그 당나라의 저기 그 황족들 빙이나 얘네들이 어떻게 나왔다 빠져나와서 얘네들 들어가. 당분이 많이 땡기네. 벌써 반절 3분의 1을 마셨어. 3분의 1을 마셨어. 그러니까 나중에 중국의 그 황족들이나 귀족들이 나중에는 말기에는 다 비슷비슷해져요. 쉽게 말해 흡혈귀적 성향이 돼. 냉혈적으로 그래. 차갑고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 피를 갖다 쪽쪽쪽 빨아먹어. 탐욕이 많으니까 이렇게 뚱뚱하고 이렇게 잖아요. 또 이런 말하는 건데 뚱뚱한 사람들이 좀 이게 독하진 않아. 독하지 않아. 보통 빼짝 마른 사람들이 독해. 귀족들이 보면 빼짝 말라가지고 이렇게 혈혈결정 이렇게 오고 있죠. 보통 이게 뚱뚱한 사람들이 욕심이 많아. 근데 어떻게 되냐? 이게 냉혈적이고 잔인하진 않아. 뚱뚱한 사람들의 특징이야. 욕심은 많아. 그건 맞아. 뚱뚱한 사람들. 근데 냉혈적이진 않아. 이게 저기 왕서방 같으니까 중국에 있는 그 황족들이 다 그렇지 않아. 다 뚱뚱하다고 그러면 뚱뚱한 사람들이 의외로 정이 약해. 욕심은 많아. 확실히 욕심은 많은데 그 냉혈적이지는 않아. 뚱뚱한 사람들. 근데 냉혈적인 사람들 어떻게 되냐? 이게 딱 보면 진짜 막대기가 생겼어. 막대기처럼 쫙 말라서 돼버려. 그 중국 귀족들 자제들을 보면 쪽쪽 말랐어요. 대부분이. 잘 먹는데도 쫙 말랐어요. 왜냐면 그 냉혈적인 빙의가 들어오면 몸이 그렇게 돼. 그렇게 돼요. 그렇게 돼.